흔들림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고 7월 들어서도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이 짧아요. 지금 조정이 짧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3,000을 넘기고 레벨업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3,100포인트를 또 넘어가고 나서 한번 또 흔들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10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넘어갈 때 한 번씩 이렇게 출렁거림이 좀 심했어요. 네. 지금 6월 달부터 보면은. 그리고 이번에도 3,200 넘기니까 네. 살짝 또 내려갔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짧은 조정이 나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건강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조정을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예,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커요. 아, 힘을 모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정 없이 단기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이제 예를 들면 급등주라 그러잖아요. 네. 한 3일 연속 이렇게 만약에 상한가를 치잖아요. 그럼 더블이 나요, 지금. 네네. 30%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고점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꺾이죠. 순식간에 내려오죠. 네. 예, 고점 치면은 상한가 친 종목들은 3, 4일 올라가서 만약에 더블을 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점이 나오면 다시 그만큼 뱉는 예, 건가요? 원점으로 내려가진 않지만 네. 거의 그냥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오죠. 근데 이제 천천히 조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것들은 네. 금방 그렇게 수직으로 급락하진 않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즐겨야 돼요. 그냥. 시장을 즐기는데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수급을 보니까 7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삼거래일 빼고는 계속 순매수가 계속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기관들이 동참을 안 하네요. 하루 빼고는 다 순매도예요. 네. 약간 손가락질 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관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힘을 안 이제, 써주네요. 기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역사적 고점이 3,300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코로나 2021년도에 이제 3,316이 최고가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사실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지수가 100포인트면 야, 아직도 한참 많이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장 보면 그냥 3, 40%, 4, 50% 하루에 올라가요. 그럼 뭐 100포인트 뭐 한 3일만 올라가도 그냥 땡이잖아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지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 아, 느끼고 계신 거예요? 네. 왜냐면 지수도 많이 올라가. 근데 이제 네. 고점이 아직 안 나왔어요. 종합지수의 고점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300 가는 거는 기존 사실로 보자고 얘기를 네. 뭐 제가 한 3주, 벌써 3주 전부터 얘기했어요. 여기 나와서. 그냥 역사적 고점 간다. 근데 네. 중간에 조정은 그냥 무시해라. 그러니까 근데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근데 종목들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3,000 전까지는 지수가 막 강하게 올라가면 종목들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예, 그런 양상이 컸는데 이제 3,100을 넘기고부터 거기서 좀 흔들림이 나오고부터는 레벨업이 되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질 않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일명 뭐라 그러죠? 네. 그걸 뭐라 그러지? 어떤 거요? 예,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물론 네. 모든 종목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같이 네네. 편승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수가 올라가도 요즘은 같이 따라가질 않아요. 종목들이.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제 차별화 장세라고 일명 차별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지수 올라갈 때도 차별화는 있었지만 차별화가 점점 더 극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 것들의 부담감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아. 고점은 아니지만 네네네. 예, 그러면 상반기에 많이 올라간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죠? 조선주, 맞죠. 뭐 방산주, 조방원. 예, 조방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 원전. 예. 그 외에 뭐 신재생도 많이 올라가고 뭐 많이 올라갔죠 사실. 그 외에 더 추가하자면 지주사도. 앞만 보고 질주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이제 네. 상승 여력이 이제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차별화 장세가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근데 이제 기관들이 좀 동조를 해주면 좋은데 기관들이 저는 이제 하반기에 수익률 게임을 기관들이 버릴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네. 팔아버리니까 아 참 지금 한 2주째 지금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참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3,300 포인트를 가면은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릴 거라고 보여요. 네.
거기서 물갈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일명 조방원주들이 네. 힘을 쓰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모듈론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7월 달 말 되면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네. 휴가 기간이 있어요. 그쵸. 7월 말부터 요즘은 사실 뭐 휴가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7월 말에서 네. 한 8월 중반 전까지는 휴가 기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이 휴가 기간에서 예, 뭐 포트를 다 물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오더를 안 내고 네. 한 달 전부터 그냥 오더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그러면 이제 기간 쪽이 이제 붙어줘야 되는데 기간 쪽이 어쨌든 가세를 좀 안 하는 게 조금 예, 단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코스피가 우리가 이제 코스피만 지금 연락이 갔는데 예, 코스닥이 박스권에 지금 예, 갇혔거든요. 예, 근데 오늘 뚫었어요. 네. 박스를 뚫었습니다. 오늘 812. 예, 직전 고점 뚫었잖아요, 강하게. 네. 그럼 이제 코스닥이 이제 그동안 못 오른 게 이제 어느 정도 거래소보다 탄력도가 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도 이제 박스를 돌파하면 순환매가 개별주에서 좀 많이 돌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요즘은 이제 그 섹터를 선정하기가 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그동안은 뭐 방금 얘기했듯이 조방원, 조선 뭐 그다음 방산, 뭐 원전, 신재생 이렇게 섹터를 선정해서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각자 이제 종목들에서 뭔가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것들만 개별적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양세이기 때문에 좀 개인들이 장은 나쁘지 않은데 수익 내기가 좀 까다롭지 않나. 그래서 종목 선정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해야 되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1등급 대장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대장주들이 왜 강하게 시세가 나냐면 한번 터졌던 종목들이 세력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조정받고 다시 한번 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 제가 제시했듯이 1등급 대장주들을 집중적으로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 제가 얘기했듯이 개별주에서 맞죠. 예.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저도 몇 달 전부터 계속 봤는데 바닥에 있는 것들이 안 가더라고요. 진짜. 네. 제가 바닥 100일 천장 3일이 맞는 것 같아요. 증시병원에. 매미죠, 매미. 네, 약간. 근데 이제 바닥이 100일만 되면 좋겠는데 네. 100일이 아니라 200일, 300일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매미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들어가서 기다리고. 200일 동안, 300일 동안 기다리면 지금은 장이 좋은데 숨 넘어가죠. 그쵸. 네, 그 소외받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 생각에는 주도주나 이제 대장급들 외에는 뭐 이렇게 바닥주에 있다고 해서 뭐 들어가면 답답하니까 그렇죠. 좀 길게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약간 뭐 벼락거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내가 수익을 못 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것만 계속 보면은 참 열받고 더 힘든 것 같다는 주식이 이제 생각이 힘든 들어요. 게 뭐냐면 내가 물려서 네. 손실이 큰 거를 뭐 몇 달, 몇 년 가져가는 그것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네. 장이 좋은데 남은 많이 벌고 있어. 그치. 근데 나는 못 벌고 있어. 그게 제일 그쵸, 그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장세가 지금 똑같이 이제 그렇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 선택을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지금은 바닥주보다는 바닥을 좀 탈피를 했거나 약간 좀 올라왔더라도 예, 뭔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거. 예, 강하게 또 이제 제가 대장급이라고 얘기한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매매하는 게 수익을 내는 데는 그래도. 그 다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도주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근데 주도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개별주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시장의 투자 전략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좀 깔끔하게 시장 앞으로 아니 지금은 뭐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손실 보신 분은 없지만은 예. 그리고 또 혹시나 또 높은 단가에 또 따라 잡으신 분들 네. 그래야지 이제 그 AS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게 되지. 한번 얘기하고 나서 뭐 몇 달 지나고 나서 이렇게 잘 갔습니다. 그럼 저는 그거는 추천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뭐 진짜로 한 2달 반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일단은 1차 목표가를 그때 달성하고 2차 목표가를 25,000원도 달성을 시켰습니다. 이미 7월 달에 한번 급등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추세를 보면 25,000원인 정확히 25,650원이 고점인데 이 물량들이 안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또 공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4월 22일 날 그때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때가 이제 15,000, 뭐 한 500원, 600원, 700원 대였어요. 잘 안 갔어요. 하도 안 가가지고 제가 그 6월 달에 마지막으로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고, 파동이 나오면 가져가시고, 파동이 안 나오면 교체하십시오. 그 얘기 하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지나고 그때부터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60%가 넘게 거의 70%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났는데 2차 목표를 달성을 시켰어요. 근데 말 그대로 교육 정책에 또 수혜주니까 지금 물량이 안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또 25,000원이나 25,000원 넘는 또 파동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신규 공략은 지금은 이제 보통 급등이 나오고 나면 일주일이나 2주 정도의 그 기간 조정이 반드시 들어오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한번 급등 나오고 나면 제가 팁을 드리자면 3주에서 4주를 안 가요. 네. 3, 4주를 안 갑니다. 안 보내요. 네. 네. 그걸 제가 실전에서 딱 보니까 왜 안 보내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때 한 달 동안 안 갔거든요. 조금 올라가다가 한 10몇 프로 움직이다가 그러고 나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시세가 터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7월 3일 날 28%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주 이상은 안 간단 말이에요. 3주 이상. 그럼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2주 정도는 더 안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달 말 정도에 전후를 해서 재매수 타진을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5,000원을 한번 넘기는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달까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 좀 지금부터 보고 계신 분들은 차트 다시 우리 마켓위너 방송 보시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로 점프했습니다. 5월 27일자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한전기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매주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거 더 갑니다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쫙 올라줘서 우리가 굉장히 놀랐던 종목이거든요. 나만 없어 한전기술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95% 상승. 이거는 정말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뭐 돗자리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이 5월 27일 날 나가고 나서 네. 5%가 빠졌어요, 다음날. 그니까요. 저가면서 하긴 좋았죠. 네. 그죠? 근데 추천하고 나서 빠지면 대체로 이제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바로 매수를 안 해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지켜보죠. 그죠? 근데 이제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한번 그때 이제 5% 빠지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급등이 터졌을 때 이제 그 6월 6일 날 16%가 급등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AS를 또 했어요. 네. 이거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근데 조정이 이틀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추천했을 때 5% 6% 빠졌을 때는 매수를 못 해드려도 안 끝났다는 얘기를 분명히 강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탑승을 하셨어야 돼요. 그쵸. 더 갑니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쵸. 근데 제대로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밑바닥에서 못 잡았다고 해서 놓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예? 시청자분들이 네. 근데 한전기술은 또 아시다시피 원전의 직접적인 수혜주잖아요. 한국전력 계열사 중에서 한전 KPS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산업이라든지 직접적인 정책 수혜잖아요. 실제로 체코원전이라든지 그 외에 또 수주 들어오는 것들은 정책적인 수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수주가 많이 늘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다른 것들은 올라갔는데 한전기술만 그 당시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밑바닥에 선점 못했더라도 한번 터진 거를 따라잡았어도 수익이 나지만 터지고 나서 조정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안 터졌다, 안 끝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 그때 제일 타이밍을 잡았으면 좋은 수익을 냈겠죠. 근데 지금은 매수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잘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지금 9만 원 이하 조정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됩니다. 12만 원까지는 파동이 한번 또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차익 관점을 분명히 6월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12만 원 올라갈 때 차익 합시다. 그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 한번 일주일 전인가요? 한 번 파동은 남아 있는데 조금 기다려야 된다. 네. 재매수 타진 한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틀 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제주은행 역시도 은행주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무려 108%나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는 다 달성을 시켰기 때문에 차익 얘기를 다 해드렸고 이것도 여러 번 이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더 갑니다 얘기를 했죠. 제가 추천하고 나서 더 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S요. 근데 조정 받고 나서 한 번 정도는 또 한 2만 원 파동은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잘 안 갈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9,400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마지막 파동, 한 번 정도 마지막 파동이 남아 있다. 그거를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파동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6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자 두산 테스나 역시도 17%대 상승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건 전형적인 박스권, 한 달 동안 박스권이기 때문에 네. 26,000원대나 26,000원대, 25,000원대는 적극 매수. 그리고 3만원대 매도.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매수해서 가지고 가세요. 그냥 다음 달까지. 그러면 35,000원 갈 것 같아요. 네. 박스권을 아직 못 벗어나는데 조만간 박스권 벗어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동안은 올라갈 때 팔고 떨어져서 2, 3일 동안 이제 조정 크게 나오면 그때 재매수하고 네. 그러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SKAI 말씀해 주셨었고요. 이건 많이 갔습니다. 61%대 상승. 요건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또 저점이 왔는데 네. 이게 이제 저점 바닥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터지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한 3주 지나야 돼. 네. 이달 말 지나야 돼. 묵혀야 되는군요. 그래서 재매수 타점은 이달 말 정도에 잡으시면 되는데 저가 매수 하셔도 돼요. 2,300원 이하는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2차 파동이 4,000원까지 남아 있다고 했죠. 근데 잘 안 가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AI 그 인공지능 관련 네. 정책이 6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6월 중반까지는 세게 터졌어요. 근데 6월 말부터 안 터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책 테마가 한번 순환이 되고 나서 그게 안 들어오면 그동안은 계속 안 가요. 한번 급등한 것들은 한 3주, 4주, 5주 이렇게 안 갑니다. 근데 저가면서 해도 되긴 하지만은 기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부터 뭐 한 달, 두 달 보유하는 거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독일 최고 인공지능 팀이 새롭게 개발한 초현실적 전자 애완견입니다. 이 제품은 이 중에서는 좀 어떤 종목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어떻게 좀 테마를 보고 계세요? 이제 시장에서? 테마는 지금 주도 테마가 이제 네. 부각이 안 돼요. 그쵸. 6월 달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 테마, 신재생 테마, 또 원전, 그다음 뭐 이제 지주사 이런 것들이 정책 수혜 받으면서 이제 테마가 굉장히 강렬하게 붙었는데 7월 달에 들어서부터는 테마가 뭔가 주도 테마라고 딱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저퍼주, 네. 저평가주 쉽게 말해서 대표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 이번 주 보험 튀었죠. 네. 근데 이제 전달부터는 은행주 많이 올라갔죠. 이달에 증권주 터졌죠. 네. 그다음 이제 또 보험주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들만 네. 지금 이달에 시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저평가주들은 아마 순환이 계속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또 강렬한 그런 정책에 또 수혜를 받는 네.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보기엔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를 뭔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에서 우리가 중소형 개별 종목에서 저평가 매력이 큰 거,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 매력이 큰 거. 그다음 이제 대형주는 주도주 위주. 대형주 주도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 뭐 이제 카카오는 좀 빠지고 있지만 카카오주들도 이제 조정 끝나면 또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다음 뭐 네이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네. 뭐 조정 시에 오히려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노리시고 물론 조방원도 있는데 조방원도 이제 가격 매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조방원은 이제 이달 지나면은 좀 이제 고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개별주들 중에서 이슈가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냥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 그러니까 뭔가 테마가 이제 지금 강하게 붙지는 않아요. 물론 정책 테마가 또 들어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정책이 또 한번 순환을 한다든지, 네. 뭐 저출산 정책이 또 순환한다든지. 근데 요즘은 그 정책이 들어와서 만약에 터지잖아요. 네. 한 종목밖에 안 터지더라고. 한 놈만 요즘의 가죠. 한 흐름이. 놈만. 네. 네,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담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 종목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장이나 주도주, 예, 그냥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 종목을 하시더라도 제가 누차가 1등급 대장, 예, 1등급 대장, 대장주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바닥주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물론 바닥주를 또 담아두고 묻어두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나면 크게 또 움직이는 시세가 나오겠지만 좀 많이 지루하다. 예,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은 조방원에 대해서 조금은 냉철한 시각을 좀 나눠주셨고요. 또 앞으로 요즘에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앞으로 종목들 어떻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는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는 데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측의 도구는 아니에요. 이게 차트 가지고 많이 예측들을 하는데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측보다는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데 필요한 도구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적을 보고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재무제표를 보고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실적과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될 지표긴 해요. 왜냐하면 길게 가져가다 보면 그 기업이 재무 리스크나 뭔가 뭐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지만 단기는 꼭 그걸 꼭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단기는 사실 차트상에서 시그널들, 예? 또 중요한 포인트들 그런 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1등급 대장주 오늘 또 강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매매.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매일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까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에서 뭘 진행을 하냐면 종목 분석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종목 분석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오늘 이제 강의지만 강의도 안 합니다. 예, 강의 안 합니다. 그럼 뭘 하냐? 매매를 해야죠. 매매. 매매는 뭐예요? 돈 가지고 사고 팔고를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매매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는 뭐 이제 뭐 자산 가치가 뛰어나거나 저평가 매력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기업 분석을 잘 해가지고 오랫동안 묻어두는 걸 장기 투자라고 하죠. 그죠? 근데 매매는 사실은 중장기 투자가 아니죠. 그리고 투자가 아니에요. 매매라는 거는 뭐예요? 예? 거래예요, 거래. 일명. 쉽게 말해서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단기 매매는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닙니다. 거래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간 라이브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을 잡냐면 1등급 대장주. 제가 얘기했듯이 왜 1등급 대장주를 매매를 하냐. 세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주니까. 단기에 급등이 터져서 돈을 고수익을 내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 기업이 좋고 물론 이제 기업 좋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분석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건 한국 화장품이에요. 자, 여기서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터졌어요. 상이 터졌다는 거는 분명히 1등급이 맞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연속 상한가 종목들 아니면 상한가 급등 종목 아니면 뭐 수직으로 막 3, 4일 막 쏴서 올라가는 그걸 따라잡자는 게 아니죠. 그럼 한번 터지고 나면 반드시 조정이 나오죠. 그죠? N자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N자 포인트가 여기 보면 21선을 깨지 않았죠. 그죠? 21선을. 그래서,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저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여기서 예,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들어가라. 예, 매수죠, 매수. 예. 그래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예, 매수하십시오. 그래서 어제 29%가 급등이 나와서 차익을 박수를 막 치면서 자,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차익했습니다. 예, 차익했고 오늘은 빠졌죠, 그죠? 자, 근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차트 강의지만은 우리가 또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해외 쪽에 KBT 예, 명분이 들어와 있죠, 그죠? KBT 명분이 있고 또 올해 들어서 뭐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관광객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실적도 좋아지고 있죠, 그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인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히 되죠. 실적이 또 동반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3인방이 뭐냐면 한국 화장품 말고도 또 있죠.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7, 80개 정도 될 거야, 아마. 근데 7, 80개 중에서 이제 잘 선별을 하면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화장품주들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특히 이제 실적 동반한 괜찮은 기업들.
근데 테마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화장품 테마가 붙을 때 한국 화장품 남자가 배 좀 나오면 어때? 뱃살은 인품이야. 나이 먹고 마르면은 없어. 점유율은 낮죠, 사실. 점유율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제일 높죠. 사실. 그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 코리아나가 있어요. 이 3인방은 사실은 화장품에서 그렇게 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다 괜찮아지고 있어요, 화장품 제조들이. 근데 항상 보면 테마가 붙을 때 이 종목들이 대장 역할을 해요. 이제 화장품주들이 많은데도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여기서 딱 상한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타이밍을 잡으니까 바로 급등이 터졌죠. 그러면 이제 11,800원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인데 10,000원대 이하로 또 만약에 내려오거나 아니면 10,000원대를 지지해주면 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타이밍이 또 나옵니다. 한 파동이 더 남았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등급 대장주예요. 근데 차익은 했어요, 어제. 예, 금요일 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강의하고 무슨 차트 강의하고 분석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예. 자, 오늘 예를 들어 여기 8,800, 정확히 8,880원에 이제 자, 매수하십시오. 그랬어요. 매수. 그래서 다음날 팍 터졌어요. 예, 29%탁 터졌어. 그러면 이제 막 수익 났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자, 차익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차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만약에 여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내가 매매를 했어, 1,000만 원. 29%면 얼마예요? 29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예,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차트 강의 뭐 분석 뭐 그런 거 안 해요. 예,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매일 그런 걸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예, 내려오면 이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또 나와요. 근데 어제 이제 차익을 해버렸어요.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화장품주들은 요거 말고 3인방 한국 화장품 제조 있고 요것도 빠지면은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가 62,000원대 라인에서 지지받으면 또 이것도 공략 포인트 또 나와요. 그 다음 코리아나. 테마성이 강한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죠. 점유율이 높은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그 다음 최근에 실적 좋은 뭐 실리콘2 같은 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 외에 이제 토니모리도 있고, 뭐 이츠한브리도 있고, 코스맥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테마성이 강한 1등급 대장주를 하나만 선택하면 돼,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등, 제가 얘기했듯이 1등 대장주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냥 고수익이 나는 거야. 예? 종목이 70개, 80개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하나만 딱 공략하는 거야. 한 놈만 패는 거야, 그냥. 한 놈만. 한 놈만 팬다. 그 한 놈이 뭐냐? 여러분들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놈이 뭐냐? 대장이 돼야 돼요, 대장. 예? 쫄따구를 건드리면 안 돼요, 대장. 항상, 예, 보스. 예? 보스 아니면 상대를 안 한다. 예? 쫄따구는 하지 말자. 예, 쫄따구는 건들지 말자. 저는 1등급 대장만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런 것들을 공략 포인트 잡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요거는 좀 됐어요, 시간이. 예. 여기서 상한가 나왔어요. 그죠? 태양광이죠, 태양광. 예, 우리가 신재생 쪽에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이 있는데 태양광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태양광 하면은 종목들이 많지만은 1등 대장주가 5월달 이후에 얘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서 이제 한 40% 넘게 차익을 했어요. 차익을 했는데 6월달 이후에는 주가가 쭉 빠지면서 안 가요. 안 갑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이제 N자 포인트가 또 나왔죠. 오늘 좀 급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또 재매수 타진을 해도 된다고요. 재매수. 예? 이번 주에 조정 나오는 거는 재매수 타진. 그러면 또 한 번 또 파동이 또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고점을 이번에 크게 넘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적으로 또 재매수 또 포인트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때 이제 들어가서 한 30, 40% 차익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또 한 번 또 타이밍이 나와서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장중 지금 6%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죠? 그럼 이제 조정이 만약에 뭐 2, 3%, 3, 4% 나오면 이제 조정 시에 또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카카오페이. 이거 마케팅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그죠? 이번 주에 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카카오 종목들 특히 이번에 시세가 크게 났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날 이제 마이너스 11%대
급락시에 잡아서 여기서 이제 급등할 때 차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왜 페이를 공략을 했냐? 카카오 그룹주들이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어요. 지금 상장돼 있는 것 중에. 근데 이 종목이 가장 세게 터졌죠. 왜? 여기서 상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도 당연히 이게 1등 대장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폭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차익을 한 번 하고 또 재매수를 여기서 또 공략을 했어요. 여기서 이날 마이너스 10%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 플러스 9%가 나와서 아침에 또 차익을 또 했어요. 차익을 또 했어요. 차익. 여기서 차익하고 여기서 차익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여기 75,000원대에 또 들어가서 또 차익을 했어요. 여기서 12% 차익했어요. 여기서 저번 주 목요일 날 차익했어요. 귀신같이 차익했습니다. 진짜. 아주 귀신같이. 왜? 여기서 안 팔았으면 이번 주에 거의 한 14%인가 폭락했어요. 지금 3일 동안 15% 폭락했어요. 근데 저번 주 목요일 날 귀신같이 팔았습니다. 차익하고 또 들어가고 차익하고 또 들어가고 차익하고 또 들어가고 근데 목요일 날 전량 차익했는데 어저께 폭락하고 그저께 금요일 날 폭락하고 귀신같이 차익을 했죠. 그러니까 차익만 몇 번 했어요. 3번 했잖아요. 3번. 그런데 또 들어가야 돼. 자, 왜?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심하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지 포인트가 차트상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10%대 들어갔다 그랬죠. 이날 들어갔어요. 이날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시간 라이브에서 들어가십시오 그랬어요. 응? 예? 들어가십시오. 이날. 매수하십시오. 마이너스 10% 날. 이날. 이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지금. 그죠? 보이시죠? 이번 주에 좀 빠지면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3일 빠졌는데, 여기서 차익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지금 차익만 3번 했어, 3번. 차익만 3번 했는데, 예? 이번 주에 또 자리가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3일 동안 이제 어느 선에서 지지하는가 잘 보세요. 근데 거래가 줄어야 되겠죠. 거래가 하나, 둘 줄면 제가 보기에는 목요일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예. 카카오페이는 다시 재매수 타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한 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1등급 대장주는 예. 이런 자리들을 노리면은 예. 충분히 고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하는 거야.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차트 강의나 분석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에서 자, 오늘 10%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0%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급등했어. 그러면 이제 차익합시다. 그리고 또 폭락했어. 자, 여기서 또 마이너스 10%에 또 들어갑시다. 다음날 아침에 9% 튀었어. 그럼 차익합시다. 또 빠졌어. 4% 빠졌을 때 또 매수해서 다음날 또 튀면 차익합시다.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거래고 매매예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 장중에 실시간 라이브에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번 주 목요일 날 12% 정도 수익 내고 다 전량 차익하십시오 그랬는데 폭락해버렸어. 아주 귀신같이 진짜 매도 잘했죠. 근데 이번 주에 또 들어갈 거예요. 이번 주에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잘 보세요. 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예. 이런 걸 타이밍 잡는 겁니다. 왜? 1등급 대장주기 때문에 이제 지지선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조금 지나면 지지선이 나오면 다시 폭등해요. 예, 안 죽어요. 예, 쫄지 마세요. 쫄면 안 되죠. 예, 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쪼니까. 자, 그다음 신세계 인터내셔널. 드디어 좋은 차량용 거치대를 찾았습니다. 2025년 이 새로운 디자인은 자, 요 종목도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1등급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연속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죠? 연속 급등. 그래서 이제 1등급은 아닌데 1등급은 아니지만 2등급 정도로 제가 봐도 된다. 이런 건 타이밍 잡기가 되게 쉽죠. 여기서 고점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 포인트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예? 매수를 또 시켰죠. 12,500원 라인에서 그때 장중에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밖에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10%가 급등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 차익을 했어요. 차익을 했는데 오늘 빠졌죠. 그죠?
그러면 다시 13,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지금 거래가 줄고 있잖아요. 그럼 또 재매수를 해야 되겠죠. 왜? 파동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얘도 화장품이 있죠. 얘도 화장품이 있어요. 좀 고가인데. 예, 그리고 이제 내수가 이제 경기부양책에 또 내수에 관련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실적도 그거 개선이 될 거예요. 그 신세계 붙은 건 또 신세계 계열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조정 시에는 또 이제 재매수 타진을 해도 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실시간 라이브에서 들어가서 어제 10% 차익을 차익하십시오 했어요, 그냥. 이게 이제 파동이 한 16,000원에서 17,000원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야. 여기 저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차익하고 또 빠지면은 또 매매 포인트를 또 잡아서 또 재매수를 하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그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를 합니다. 실시간 라이브.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 검색을 해보시면 압니다. 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잘 찾아보세요. 예. 자, 신세계 인터 잘 보시고요. 그 다음 또 자, 이거를 일주일 전부터 자, 이 텔콘 RF 제약이에요. AB온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연속 상한가 3방이 나왔어요. 예, AB온하고 같이 터졌는데 상한가 3방 나왔죠. 그죠? 그러면 1등 대장주 맞죠. 그죠? 그러니까 1등 대장주라는 거는 가장 세게 터진 거를 우리가 이제 가장 세게 그럼 가장 센 게 뭐예요? 제일 센 거는 상한가죠.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이 상한가보다 더 센 건 뭐예요? 연속 상한가가 더 센 거죠. 연속 상한가. 2연속, 뭐 3연속, 4연속. 상한가가 연속 상한가 친 거는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등급 개별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별주의 1등급 대장주. 이런 것만 노리는 거예요. 이런 것만 노리는데 이제 중대형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대형주에서 주도주가 따로 있어요. 뭐 조방원에서 조선,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라든지, 그죠? 뭐 방사는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라든지 그런 게 주도주고 개별주는 대장이 따로 있어. 대장은 항상 제일 센 게 대장이에요. 그걸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폭등할 때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폭락이 진행되거나 폭락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폭락할 때 들어가거나 폭락이 진행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고점 쳤잖아요. 폭락이 진행됐죠. 그죠?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십시오 했어요. 근데 이게 권리락이 됐어요. 권리락. 제가 이제 사실은 유상증자를 체크를 못했어요. 이게 유상증자가 있었어. 유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권리락 되면서 급등이 나왔어. 그래서 들고 가라. 근데 유상증자를 보니까 3,820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상까지 받으라 그랬어. 유상 받으세요 그냥. 그랬는데 어제 상한가 터졌어. 근데 저번 주에도 여기서 7%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나서 급등 나왔다가 또 7%가 빠져서 만약에 매수 못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정시에 들어가도 매수해도 됩니다. 근데 어제 상한가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상한가에 팔았어요. 오늘도 급등했는데 하루 더 났으면은 수익이 더 많이 났죠. 근데 그냥 어제 차익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잡아서 이거는 끌고 가라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끌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장중에 7% 빠졌을 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걸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 먹고 팔았습니다. 상한가 먹고. 잘했죠. 그죠? 잘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1등급 대장주를 이렇게 뭐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요. 폭락하고 나서 지지점이 나오면 이 지지점에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흔들기가 들어가요. 흔들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조정시에 잡으면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한가 한 방 먹고 나오면 30%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만약에 투자를 매매를 했어. 그러면 상한가 먹었으면 300만 원 이익 나는 거죠. 그냥 딱 일주일 만에 이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자, 시간이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으니까 히든 종목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히든 종목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사실은 종목이에요. 예. 오늘은 좀 제가 제 대형주를 좀 선정을 해봤어요. 대형주를. 자, 무슨 종목이냐? 네이버.
자, 네이버.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검색의 재앙, 부동의 1위. 그죠? 2000년도 초반에는 사실은 그 포털에서는 다음이 원래 1위였는데 2000년도 이후에 검색 시장을 장악하면서 네이버가 부동의 지금 25년 이상 부동의 1위죠. 예? 근데 이제 검색은 지금도 많이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검색 시장이 많이 지금 성장이 둔해졌어요. 근데 아직도 뭐 이제 해외에선 구글이 뭐 가장 높고 뭐 국내에선 네이버가 근데 이 검색 광고 시장이 좀 많이 이제 하향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툰이 있죠 또. 예. 근데 웹툰이 뭐 요즘 K 웹툰에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핀테크도 있죠. 그다음 이제 네이버 페이가 있어요. 네이버 페이.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인공지능 AI.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정책을 밀고 있죠. 100조 투자의 실질적인 수혜주죠. 네이버는. 왜? 정부에서 강력하게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GPU라든지 그다음 이번에 네이버 쪽에 우리가 그 하정우 수석인가요? 그분이 네이버 에서 실제로 AI 쪽에 이번에 혁신위원회 수석으로 지금 임명이 되셨잖아요. 네이버 출신들이 지금 AI 쪽의 정책 수혜를 받는 부분에서 다 임명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네이버는 날개를 단 거죠. 물론 이제 시세가 6월 달에 강하게 터졌어요. 강하게 터졌는데 지금 흐름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24만 원만 이번 주에 잘 지지하면 이거를 뭐 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포인트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9만 8천 원은 저게 이제 고점인데 요거를 뭐 당장 넘어가지는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건 정부 정책 직접적인 수혜주고 네이버는 또 실적이 좋아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동안의 검색 시장에서 이제 이게 둔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핀테크, 네이버 페이, 웹툰 이런 성장 동력들이 작용한다면 충분히 고성장을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시에 매수해서 다시 또 2차 파동을 한번 노려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번에 29만 8천 원인데 저는 저거를 넘거나 저 근처까지는 또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단기성보다는 조금 중기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를 굳이 지정을 하자면 뭐 한 22만 5천 원 정도를 손절가를 지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는 29만 원대가 이제 저항이니까 고점이니까 1차 목표가를 29만 원. 그다음 이제 공식적인 부분은 이제 내일부터 시초가, 시초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시초가에 잡히는 걸로. 물론 빠질 때 잡으면 더 좋습니다. 이왕이면 조정시에 잡으면 더 싸게 잡으면 좋은데 어쨌든 시초가에 편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그냥 가격들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니까요.